처음에 제가 이 기술자를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못 버틴다고 했어요. 기술직의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기술직은 어렵다, 힘들다, 못 버틴다. 네네. 여련남아. 네, 안녕하세요. 여련남아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필름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필름 시공을 하고 있는 이인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근데 인테리어 필름이 어떤 건지 사실 뭐 도배나 이런 거는 대중적이어서 좀 많이들 아시거든요. 근데 네네. 아직 필름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필름이라는 건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저희들 자동차 랩핑 많이 아시잖아요. 네네. 저희는 가구에 랩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가구의 랩핑. 네, 가구에 랩핑. 네. 목재에 붙이게 되어 있는 용도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시트지와 필름지는 품질 자체가 다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필름지를 이용해서 아파트, 관공서, 상가, 신축 빌라 다양한 곳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러시면 혹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제가 지금 36살이거든요. 36. 네네네. 근데 30살쯤에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험을 하나 두자. 네네. 어떤 보험? 나는 무조건 사업을 할 것이다. 네네. 그런데 10년, 20년 뒤에 내가 40살이 되고 50살이 될 것인데 그때 만약에 쫄딱 망했을 때 내가 무슨 능력으로, 무슨 재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러면 기술이구나. 안정적인 삶에 대한 보험. 네네. 그러면 기술이구나. 그러면 혹시 원래 어떤 일을 하셨죠? 저는 직장 생활을 했죠. 그래서 학교 전문대를 갔으니까 네네. 졸업을 하면서 삼성 제일모직을 입사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 한 2년 정도 하다가 네. 퇴사를 하게 됐죠. 그런데 사실 나름 좋은 직장이잖아요. 그쵸, 안정적인 직장인데 그걸 좀 그쵸. 관두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제일 크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그 삼성에 가면 대부분 뭐 주위의 친구들이나 어머니들이나 너무 좋아하셨어요. 네, 왜냐면 다들 어렵다, 들어가기 어렵다 그렇죠. 하는데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사실 인생의 그래프가 조금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그래프냐면 내가 몇 살 때 차를 사고 몇 살 때 뭐 여자친구를 만나서 몇 살 때 뭐 집을 사고 결혼을 하고 몇 살 때 자녀를 놓고 네네. 그 인생이 쭉 그려지는데 네네. 물론 그것도 너무 좋죠. 안정적이죠. 감사하죠. 평탄하죠. 네네.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틀린 것 같아요. 네. 그런 삶을 꿈꾸는 사람도 있지만 네네네. 나는 조금 도전적이고 야망이 있으면은 네네. 성에 안 찰 수 맞아요, 없는 맞아요. 그런 거죠. 너무 행복하지 않고 내가 이 회사의 기계인가?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목표는 사실 없었어요. 네네. 그렇지만 이것보다는 내가 뭔가 잠을 자지 않으면서도 좋아서 미치면서도 잠을 잘 수 있는 무언가가 혹시 있지 않을까? 네네. 도전해보고 싶다,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혹시 퇴사할 때 주변에 만류 사실 별로 안 좋아했죠. 친구분들이나 친구분 어머니들 별로 좋아하진 않았죠. 왜냐하면 남들은 가고 싶어하는 어떤 회사였으니까. 남들 못 가서 그런데 네네네. 너는 왜 나와? 처음에 제가 이 기술자를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못 버틴다고 했어요. 기술직의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기술직은 어렵다, 힘들다, 못 버틴다. 네네. 근데 저는 행복했어요. 사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직장 생활을 하면 예전에는 두렵지 않고 기술자 하면 언제 그만둘지 모르고 언제 일 없을지 뭐 두렵다 할 수 있지만 네. 저는 반대였어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기술직을 하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두렵지 않을까? 저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희 부모님이잖아요. 네네. 사실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잘 키워서 이제 대학만 잘 보내면 네. 마지막 마무리 이제 결혼만 잘하고 저희 어머니 스타일을 알잖아요. 우리 부모님 스타일 분명 화를 낼 것이다. 네네. 근데 사실 저는 부모님이 화를 내실 줄 알았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네네. 어떤 뚜렷한 목표도 없었잖아요. 네네. 사실 근데 그 제 속 얘기를 쭉 하면서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저 네. 퇴사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한 30분은 진짜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 말 없이. 그러면서 저한테 딱 얘기했는데 제가 아버지를 그때부터 존경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너는 나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내 경험으로는 절대 말리고 싶지만 네의 앞날은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너 마음대로 도전을 해봐라. 그렇게 딱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일당을 얼마로 시작을 하신 건가요? 첫 번째 사장님 밑에 직원 생활을 했던 게 6개월. 네네. 그 두 번째는 한 1년 정도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1년 반에 직원 생활을 한 거죠. 네. 근데 첫 번째 그 직원 생활을 했을 때 한 6만 원? 6만 원. 네. 그때 정시 한 8만 원, 7만 원, 8만 원 정도 받는데 네. 저는 조금
작게 한 6만 원? 네네. 그래서 월급이 한 150만 원? 네, 그때는 그렇게 받았어요. 아, 그럼 궁금한 게 이게 사실 뭐 기술자로 가는 과정, 기간 네네네네네. 이걸 봤을 때 물론 사람마다 편차가 있겠지만은 네네. 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저희 공정은 사실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다른 공정에 비해 조금 빠른 것 같긴 해요. 네. 아무래도 근데 그만큼 수요가 많겠죠. 또 쉽게 장단점이 들어올 있죠. 수 맞아요. 있으니까. 네. 그러면 더 많은 경쟁이 필요한 거고. 영업을 더 잘해야 되고. 네네네. 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한 2년 정도면 네. 중기술자는 되지 않나. 그럼 이게 좀 체력적으로 부담되는 일일까요? 아, 사실 여기 기술직이라고 하면 네네. 저도 대표님 채널 많이 봤지만 타일, 하드한 게 많이 나오고. 목수, 마루 되게 많습니다. 네네. 저도 처음에 필름으로 바로 들어간 건 아니고 네네. 마루 현장도 한번 가보기도 아. 하고 타일 현장도 가보기도 하고 가보셨구나. 네. 도배 현장도 가보기도 하고 제일 편했습니다. 필름이 제일 편했습니다. 아, 별로 네. 무겁지가 않아요. 아, 아마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타일 하신 분들이 필름 오시면 뭐 거뜬하겠죠. 체력적인 부분. 체력적인 부분 거뜬하겠죠. 그렇다면 이게 보통 여자분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네네. 여자분들께서도 하실 수 있을 사실 도배 쪽은 여자분들이 네. 조금 많잖아요. 네. 네, 필름도 없는 부분은 아니에요. 네, 조금 있긴 있어요. 네, 그렇지만 남자의 비율이 조금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뭐냐 하면 도배랑 다른 부분은 저희는 문짝이 됐든 샤시가 됐든 모든 문들을 다 탈거를 해야 돼요. 이거 유리창 빼야 되죠? 네. 그러면 이 유리창을 빼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아, 돼요. 힘들겠구나. 네. 제한되는 부분이 있네요. 제한되는 부분이 할 수 있는 역량도 차이가 있겠네요. 네네, 어떻게 네네. 뭐 붙이는 것도 큰 일이지만 네네. 이걸 탈거하는 게 더 큰 일일 수도 있다고 그쵸, 보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밑작업이라는 건 어느 기술 중에서도 밑작업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네. 그 밑작업에서 이렇게 힘을 쓰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아무래도 조금 여성 비율이 조금 줄어들긴 하겠죠. 물론 저보다 힘이 세신 분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지금 순이익은 어느 정도 되실까요? 1,000만 원 이하로는 조금 떨어지진 않고 있고요. 조금 더 벌어요. 한 1,000에서 1,200. 근데 이게 편차가 조금 있긴 있어요. 그럼 혹시 네. 그게 한 며칠 정도 일하는 기준이세요? 저는 20일에서 25일. 오. 네. 근데 이게 가능한 게 네. 저는 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틀린 거예요. 네, 그게 네. 틀린 거예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10일 정도 자기 일을 하고 뭐 20일을 30일 기준에서 20일을 일당을 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창업, 내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거기서는 이제 안 보이는 돈이거든요, 솔직히. 네. 얼마가 남을지는 본인 역량에 따라서 네네. 내가 영업을 진짜 잘해서 나한테밖에 맡길 수 없는 그런 매력을 뽐낸다. 맞아요, 그러면은 맞아요. 이거는 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쵸. 직장 다니실 때 급여랑 지금이랑의 차이가 차이 많이 나죠. 많이 나죠? 네, 차이 많이 나죠. 그런데 그런 건 있습니다. 대기업을 나왔기 때문에 네네. 직장이 만약에 300만 원을 번다고 해서 네. 그 300만 원 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맞아요. 또 틀려요. 네. 근데 돈만 보면 기술자는 그냥 직장인보다 잘 벌어 할 수는 있어요. 네네. 하지만 그분들의 그런 복지도 한번은 고려는 해보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제가 그 기존에 있었던 직장보다는 더 많이 벌 수 있고 네네. 또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네. 직장 생활은 사실 시키는 것만 한 것 같아요. 수동적인 쪽의 삶. 네네네. 네. 하지만 개인 사업은 리스크를 안고 가겠지만 네네.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보통 지금 직원분들 중에서도 좀 잘 버시는 분들은 그러면 수익이 기술자 예를 들어서 22만 원을 일당을 받는다. 네. 그러면 20일만 해도 440이겠죠. 네, 20일만. 근데 네. 보통 20일은 더 많이 하니까 일요일만 안 하더라도 25일, 26일을 하니까 네. 최소 500은 벌어가는 거죠. 직장 생활이랑 지금이랑 좀 삶의 질을 비교해 봤을 때 네네네. 어떤가요? 보통 이제 지금 퇴사를 꿈꾸시는 분들도 꿈꾼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기술직을 도전해볼까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만약에 젊은 분이든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든 어쨌든 이 기술 쪽에 들어온다. 네.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얘기냐면 결국은 기술도 기술이지만 사람과 대면하면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고객을 만난다, 내 작업자를 만난다. 맞아요. 결국은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우리 흔히 말해서 기술직 그냥 내 혼자 이렇게 열심히 잘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인생의 도전을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그만두고 이렇게 넘어왔을 때 사실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존재를 하잖아요. 네네. 하지만 그 나쁜 사람을 보고 사람이 힘들어서 포기를 하거나 힘들게 이렇게 포기를 해버리면 그 인생을 도전했던 그 분들은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나쁜 사람들은 늘 존재를 합니다. 그거는 감안하고 오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건 나쁜 사람이고요. 분명히 좋은 사람은 존재하고 좋은 사람들끼리 있으면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문할 때 뭐 사실 어떤 기술, 어떤 업종을 해야 될까, 뭐 누구한테 배워야 될까, 뭐 너무 다양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직업은 그냥 인생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이다. 어떤 그 사람의 기술보다도 어떤 마인드로 하시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그런 것만 보더라도 아무리 기술이 높다 하더라도 어느 한계가 부딪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태도가 진짜 이 사람에 네, 대한 네, 태도가 중요한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배로 예를 들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품목이 바뀐다고 못할까요? 아니거든요. 맞아요. 똑같거든요. 네네네. 또 도배로 탑을 찍었어. 그럼 맞아요. 잘 가요? 맞아요. 똑같아요. 네네네. 메커니즘은 비슷해요. 기술만 네네네. 다를 뿐이지. 네네.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말씀드리면 네네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막 기술 뭐 할지 막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결국 본질적으로 맞아요. 내가 잘하면은 솔직히 잘하는 사람은 뭘 해도 잘할 거거든요. 네. 저한테도 이렇게, 저 이제 뭐 몇 살인데, 필름, 배우. 향후 전망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향후 전망. 그래서 저는 가감하게 얘기를 합니다. 향후 전망은 제가 앞으로의 그 목표 중에 상관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옛날에 IMF 때나 코로나 때나 분명히 돈 잘 버는 공정은 있어요. 네. 잘 버는 업종은 있어요. 네네. 또 망하는 업종은 있어요. 네네. 잘 버는 공정 중에서도 돈을 버는 사업체가 있지만 또 못 버는 사업체가 맞아요. 있어요. 네. 늘 1등과 꼴찌는 존재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필름에 대한 그 전망은 어떻게 전망이요? 정말 전망만 본다면 네. 저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20대 때 시작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죠. 예전에 우리 기술 하나면 평생 먹고 산다. 이거 옛말입니다. 기술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제는 영업력을 갖춰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오면 그 열정, 그 스피드, 그 힘, 패기 네. 모든 게 다 갖춰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나이를 조금 먹고 들어오신 분들이 무조건 안 좋다 이건 아니고 그렇죠. 그 사람들은 뭐가 있냐? 경험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잘 살려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직장 생활 하실 때보다 더 일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사실 저희 뭐 가족들 와이프도 있고 돈 많이 벌어 좀 좋아하잖아요. 이것도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은 난 저렇게 못 산다. 그냥 편하게 사는 게 낫지. 그쵸. 막 땀 흘리면서 더울 때 일하고 막 주말도 못 쉬고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벌고 나는 그냥 안정적으로 살래.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는 존중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자기 일을 하면서 일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사람의 성향 차이인 것 같고, 네. 뭐, 내가 아무리 이렇게 좋다 하더라도, 안정된 걸 원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공무원이 더 맞는 거, 맞아요, 직장인 맞아요. 더 맞는 거. 네. 근데 아마 이 채널을 보고 정말 이렇게 도전을 한번 해볼까? 하신 분들은, 맞아. 뭐, 저 같은 성격이죠. 조금 야망이 있고 그렇죠. 내 몸을 좀 쓰고 네네네. 내 수고스러움을 더 하더라도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이 보는 채널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셨을 때는 사실 직장 생활보다는 삶의 질은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죠. 예, 제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자, 지금까지 우리 인테리어 필름 이인석 대표님과 좋은 인터뷰 가져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술직을 꿈꾸는 분들께 이렇게 기술직뿐만 아니라 어떤 뭐 시장 코로나이기 때문에 더 힘들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고 어려운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포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그리고 너무 소중하다라는 거. 본인들은 너무 소중하다라는 거. 네네. 저도 제 자신이 너무 소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딪히는 곳들은 많겠죠. 사람을 부딪힌다, 뭐 기술을 부딪힌다, 내 환경이 부딪힌다. 그렇지만 그것에 포기하지 말고 네. 끝까지 도전을 해본다면 네네.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